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32 직장인 정태윤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려니 좀 쪽팔리네요. 근데 요즘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듣고 저 진짜 개새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였던 김준호는 진짜 인생 개꿀 빨던 놈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금수저였죠. 아버지가 포항에서 철강 관련 사업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받고 BMW 몰고 다니면서 매일 술 쏘고 그랬어요. 부럽기도 하고 좀 얄미웠던 친구였죠. 그런 준호가 졸업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태윤아. 내가 드디어 결혼한다. 너 꼭 와야 돼?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누구랑 결혼하냐고 물었더니 이지연이 알지? 경영학과 그 지연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연이. 우리 학교에서 여신이라 불리던 그 지연이요. 키 170에 S라인의 긴 생머리, 오버사이즈 후드티에 레깅스만 입어도 캠퍼스가 뒤집어지던 여자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래 짝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는 게 고작이었지만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호텔 웨딩이었어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축하해 주러 갔는데 속으로는 인생 진짜 불공평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태윤아, 고마워 와줘서? 지연이도 너 많이 반가워하더라. 나중에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준호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죠. 그 뒤에 서 있던 지연이가 절 보고 손 흔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졸업하고 중견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됐어요. 연봉은 3,500 정도. 과장 달기 전까지는 빠듯하게 살았죠. 신림동에 월세 55만 원 반지하 살면서 출퇴근 1시간 30분씩 지옥철 타고 다녔어요. 그땐 여자친구 서지연이랑 3년째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 얘기가 종종 나왔는데 전 계속 미뤘죠.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벌써 동기들 다 결혼했는데 좀만 더 기다려. 내년에 과장 달면 연봉 오르거든. 그때 전세 자금 좀 더 모아서. 지연이는 한숨 쉬더니 결국 어느 날 오빠,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헤어져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래. 넌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이러면서요. 일주일 만에 카톡 프사 바꾸고 곧 소개팅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허탈했죠. 그래도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월급의 40%는 적금하고 주식도 조금씩 해보고 빚은 학자금 대출 조금 남아 있었지만 착실히 갚아 나갔어요. 이런 생활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2이 됐네요. 금요일마다 회사 선배들이랑 회식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보통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노래방 가는 정도. 가끔 과장님이 기분 좋으면 룸살롱 가자고 하는데 저는 돈 아까워서 늘 빠졌죠.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팀장님이 쏜다고 했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팀장님 말 성과금 받았다고 강남 쪽 비싼 노래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술 몇 잔 더 하고 도우미들 불렀죠. 예쁜 언니들 4명 부탁합니다. 매니저가 데리고 온 도우미들 중에서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지연이? 맞았어요. 김준호의 와이프 이지연이었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 처음엔 날 못 알아봤어요. 근데 팀장님이 갑자기 지연이 손목 잡으면서 오늘 너 내 옆에 앉아. 그 순간 미친 듯이 일어나서 끼어들었어요. 아, 팀장님.
제가 이 누나랑 얘기 좀 할게요. 팀장님은 황당해하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지연이 손목 잡고 방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나오자 지연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태윤 씨? 눈이 동그래지면서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는 순간 눈물이 고이더니 제발 준호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부탁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시키려고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죠. 소주 한 병 시키고 조용히 이야기 나눴어요. 사실 준호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지연이가 한숨 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바람 피워요. 지금 회사 후배랑 불륜 중이에요.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거의 같이 살아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와 지연이는 SNS에서 늘 행복해 보였거든요.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주말 브런치 인증샷에 진짜 부럽게 봤는데 우리 결혼 생활은 그냥 인스타 필터 씌운 거예요. 사실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호는 제 외모만 보고 결혼했고 저는 솔직히 돈 보고 결혼했어요. 지연이가 소주잔을 비우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집에도 안 들어와요. 밤새 연락도 없고. 근데 이혼하자니 위자료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아직은 불리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눈물 흘리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지연이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지연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그냥 준호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생활비 충분히 벌고, 나중에 이혼할 때 독립할 자금도 모을 수 있고, 듣다 보니 지연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해 보이던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지연이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점점 더 솔직해졌죠. 태윤 씨, 사실 나 대학 때 태윤 씨 좋아했었어요. 이 말에 정말 놀랐어요. 네? 저를요? 응. 근데 태윤 씨는 날 그냥 여신이라고만 생각하고 말도 안 걸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내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좋아했었다고? 술이 점점 오르면서 지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자고 싶지 않아. 지연이가 많이 취했어요. 포장마차 나오면서 제 팔짱을 꼭 끼더라고요. 그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어요. 우리 근처 모텔 갈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모텔에 들어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친구의 와이프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이가 먼저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뭔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했달까. 태윤아. 처음으로 반말을 하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지연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입술에 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입술이었죠. 지연이도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매끈한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숨이 막혔죠. 대학 시절 상상만 했던 그 몸이 제 품에 안겨 있다니. 태윤아, 나 너무 외로웠어. 지연이의 말에 더 세게 안아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줬어요. 금지된 관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연이는 이미 화장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커피 마실래?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지연아, 어젯밤 일 후회 안 해. 오히려 좋았어.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 뺨에 쪽하고 뽀뽀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의 비밀 관계가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심심하거나 외롭다고 연락하면 저는 무조건 달려갔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만났어요. 주로 강남이나 홍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데이트했고요. 지연이는 노래방 일은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끔 그 돈이 그립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탔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다리 밑으로 피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 입맞춤했어요. 야, 여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아? 지연이의 장난기 있는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이었죠. 학교에서 봤던 도도한 여신이 아니라 장난치고 투정 부리고 웃는 생생한 여자였어요. 한 번은 준호가 중국 출장 간다고 해서 지연이네 집에 가게 됐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였죠. 현관문 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여기 진짜 사는 거야? 응. 근데 혼자 있으면 감옥 같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집안을 구경시켜줬어요. 거실만 제 원룸의 3배는 되는 크기였죠. 욕실에는 자쿠지까지 있더라고요. 자쿠지 한번 써볼래? 지연이가 장난스럽게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은 자쿠지에서 시작해서 침대에서 끝났죠. 친구의 침대에서 그의 아내와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연이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이런 아침이 매일 계속된다면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지연이에게 진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 그녀의 모든 것이 소중해졌죠.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 울먹이는 모습까지. 어느 날 홍대 앞에서 맛집 찾다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이 없었죠. 지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 빈 가게 있다. 들어가자. 비를 피해 들어간 곳은 타로카드 가게였어요. 장난삼아 타로를 봤는데 점쟁이가 우리 보고 운명의 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그 말 듣고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들었어? 우리 운명이래.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지연아, 너 준호랑 이혼할 생각 있어? 지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생각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재산분할이 불리해. 적어도 결혼 3년은 채워야. 현실적인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3년 후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지연이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뽀뽀했어요. 고마워, 태윤아. 너밖에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졌어요. 지연이가 연락 없을 때면 못 견디게 초조했죠. 혹시 준호랑 화해한 건 아닐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점점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기 시작했죠. 지연아, 오늘 시간 돼? 보고 싶어. 지금 뭐해? 어디야? 왜 답장이 늦어? 누구랑 있어? 처음엔 지연이도 다 받아줬는데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태윤아,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어느 날은 약속 시간에 늦게 왔길래 따졌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 감시하는 거야? 내가 누구 만나든 뭘 하든 그건 내 자유잖아.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지연이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바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집착했어. 그냥 많이 좋아해서? 화해하고 나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점점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만남도 줄어들고 전화도 짧게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태윤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네 아파트로 찾아갔죠. 경비원이 가로막았지만 술김에 고함 지르면서 난리 쳤어요. 지연이 좀 나오라고 해. 내가 할 말 있다고. 결국 경비원들에게 쫓겨났죠. 그날 밤 지연이한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발 받아줘. 너 없이는 못 살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한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매일 술만 마셨죠.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준호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야, 넌 지연이를 왜 그렇게 대하냐? 걔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알아? 다행히 준호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결국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상사가 불러서 요즘 왜 이러냐. 프로젝트 다 망치고 있다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술도 끊고 운동도 시작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대학 동창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준호 알지? 걔 이혼했대. 그것도 회사 후배랑 바람 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 한 달 정도 됐대. 지금은 그 여자랑 같이 산다더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연이는 이제 자유의 몸인데. 그럼 우리가 다시?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지연이가 날 원했다면 연락했겠죠. 그녀에게 난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던 남자였을 뿐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죠. 지연아, 이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연락 줘. 당연히 답장은 없었어요. 그날 밤 술 한잔 하면서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지연이를 마주쳤어요. 처음엔 피하려고 했는데 눈이 마주쳐버렸죠. 태윤 씨, 낯선 존댓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잘 지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어 보였죠. 뭔가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애. 너는? 저도. 그냥 살아요. 이혼하고 강남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신림동에서 원룸구에서 살고 있어요. 거짓말처럼 신림동이라니. 제가 사는 동네였죠. 이혼은 어떻게 됐어? 준호가 재산 절반 정도 줬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지연이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태윤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때 갑자기 연락 끊고 준호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무서웠어요. 이혼할 때 불리해질까봐.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를 완전히 이용한 건 아니었구나. 지금은 뭐 하고 지내?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더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죠. 지연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는 됐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 수 있어. 카페를 나오면서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퇴근하자마자 약속 장소로 달려갔죠. 지연이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강남 사모님 같던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우리는 신림동 골목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갔어요. 번화가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민적인 곳이었죠.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대요. 내가 살게요. 지연이가 먼저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야, 내가 살게. 됐어요. 이젠 내가 벌어서 쓰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떡볶이와 소주를 시키고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이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하다고 했어요. 태윤아, 내가 진짜 한심했지? 남의 돈으로 호강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고.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더 멋있어 보여.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했던 예전보다 수수한 모습에 지금이 더 빛나 보였거든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두 번째 병을 따르는데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태윤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 무서워.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너도 날 미워했을 텐데. 제가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연아, 나도 솔직히 말할게. 그때는 진짜 너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집착이었어. 지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그냥 좋아. 예전처럼 환상 속의 여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보게 됐어. 장점도 단점도 다 있는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예전엔 육체적 관계가 먼저였다면 이번엔 마음의 교감이 먼저였죠. 우리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서로 더 존중하면서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는데 비싼 곳보다는 서민적인 곳을 많이 갔어요. 한강에서 치맥 먹고 남산 걷고 동네 영화관에서 팝콘 나눠 먹고 어느 날은 제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 생각보다 아늑하네. 타워 팰리스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연이도 이제 겉모습보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가고 있었죠. 관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서프라이즈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둘 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조금씩 모아서 준비했죠. 제주도 바닷가 펜션에서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태윤아,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어요.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진실된 느낌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지연아, 우리 같이 살래?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살자. 근데 내 원룸으로 와. 여기보다 조금 더 넓어. 이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금씩 성장했죠. 지연이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살림 노하우를 터득해 갔어요. 함께 산지 6개월쯤 됐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지연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찾아왔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이 다 망했대.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사업도 망해가고 있대. 나한테 돌아오자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지연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보야. 내가 왜 울겠어? 준호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고 화가 나서 운 거야. 내가 돌아갈 리가 있겠어? 그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죠. 제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예전에 내가 재산 때문에 이혼을 미뤘다고 했잖아. 혹시 지연이가 제 입에 손가락을 대고 말을 막았어요. 태윤아, 그때랑 지금은 달라? 내가 바뀌었어. 예전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달라. 행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죠. 사랑해, 지연아. 나도 사랑해, 태윤아.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가 왔고, 심지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어요. 지연아,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냐. 다시 돌아와. 내가 다시 부자 만들어 줄게. 참다 못한 제가 준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제 그만해. 지연이는 내 물건이 아니라고.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지연이는 많이 놀랐어요.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준호가 지연이에게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5억을 주겠다고 했대요. 대신 우리 관계를 끊고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조건이었죠. 어떡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솔직히 5억은 엄청난 돈이었죠. 우리 둘이 10년 동안 모아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더니 준호야, 제안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이미 행복해. 제발 이젠 그만하고 너도 새 삶을 찾아. 전화를 끊고 지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바보같이. 왜 울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큼 감동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준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론 해외로 사업 확장하러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월급을 모아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죠. 강남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히 행복한 보금자리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근처 꽃집에 들렀죠. 장미 한 송이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치마 두른 모습이 너무 예뻤죠. 뭐야? 꽃은 왜?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 진작 물어보지.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함께해서 따뜻했죠. 신혼여행은 국내로 다녀왔고요. 지금 우리는 평범한 30대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고민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죠. 어젯밤에도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태윤아, 가끔 생각해. 내가 그때 돈 보고 움직였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글쎄, 타워 팰리스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겠지. 응, 난 지금이 더 행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한테 배웠어. 지연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2달 전에 알게 된 우리의 새 가족. 아직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지만 벌써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지연아, 고마워.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나도 고마워. 날 진짜 나로 살게 해줘서.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타워 팰리스에서 보는 야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급 제보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저희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 말 다 한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저의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지요. 나이도 있고 자연스레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로 양가 어른들을 만나는 시간도 갖고 상견례도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여자친구 부모님들께서는 매우 인자하시고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지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가 참 착해 보이고 선한 사람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결혼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진심으로 전부 축하해 주셨고요. 그렇게 결국 학수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메이크업 샵에서 화장을 하면 금방 헤어진다는 설이 있어서 양가가 다른 곳에서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실로 갔지요.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메이크업을 끝냈고 차를 타고 식장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식장에 가기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화장을 한 여자친구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전문가에게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너무나 예뻤습니다. 아직 드레스를 제대로 입기 전이라고 이제 드레스만 입고 머리만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고 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지요. 저는 일찍 식장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아내를 제외한 처가댁 식구들은 먼저 샵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하객분들이 한두 명씩 오시기 시작했고 30분 정도 지나자 정말 몸이 2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인사드리고 손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아내는 아직 식장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슬슬 왜 신부가 안 보이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고 처가댁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왜 안 오냐고 막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도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만 들리더라고요. 플래너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식 진행하기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세요? 새벽 일찍 샵에 가서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은 맞춰서 준비해 주셔야죠, 플래너님. 양가 지금 가족들 난리 났어요. 라고 하니까 플래너님은 지금 큰일 났어요. 메이크업 샵이 발칵 뒤집어졌다니까요. 드레스 피팅하기 전에 신부님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얼굴이 상기되셔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신부님께서 긴장해서 그런가 했는데 10분이 흐르고 3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흘렀는데도 신부님이 안 보이세요. 막내 스태프들 전부 동원해서 건물을 쥐잡듯이 뒤지고 압구정 일대를 미친 듯이 찾았는데 신부님은 보이지도 않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지금 샵 직원들끼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진짜로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신부가 사라지다니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말입니까? 장난하냐고 뭔 소리냐고 물었지요. 제가 플래너에게 진짜냐고 하며 물으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장인 장모님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샵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뭐 납치라도 된 거면 어쩌냐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식 진행 10분 전까지 신부가 안 나타나니 웅성웅성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올 것처럼 식은땀이 줄줄 났고 앞이 뿌해졌습니다.
정신을 겨우 붙잡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강력수사팀과 실종수사팀 등 수십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몇 번을 정말이냐고 되물었고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고 웨딩홀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하객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며 어리둥절하고 결혼식 날 파혼한 거냐 뭐냐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고 결혼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말과 함께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여친의 핸드폰 때문에 위치 추적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핸드폰을 2번 켰고 경기도에서 1번 그리고 밤 9시경 강원도에서 1번 켜졌습니다. 강원도에서 핸드폰이 켜지자 장인 장모님은 뭔가 감을 잡으셨는지 황급하게 경찰들과 함께 어떤 말을 나누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경찰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사와 함께 장인 장모님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겼고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집안에서 저희 여친과 어떤 낯선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기절해 쓰러졌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친이 저와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남자였던 겁니다. 여친은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와 여친은 아주 깊고 진한 사이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네요. 제 여친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유부남 놈은 본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제 여친에게 갔답니다. 아이가 둘 딸린 유부남과 제 여친이 사랑에 빠진 거죠. 여친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장인 장모님은 애 딸린 유부남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시고 그 남자를 잊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 소개팅을 받은 거고 그 중에 걸린 놈이 저였다네요.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 유부남 놈이 결혼 당일 메이크업 샵에서 화장을 받고 있는 제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너 믿고 이혼까지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하면서 개소리를 짓거렸나 봐요. 깜짝 놀란 아내는 결혼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그 남자한테 달려간 거였고요. 이거 정말 미친 여자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고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회사 사람들의 부모님 지인들까지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히고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 취재하겠다고 난리치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개막장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딸내미 잘못 키웠다고 모든 책임은 본인들이 지고 마땅히 벌 받겠다고 죄송하다며 완전 통곡을 하셨고 여자친구는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 유부남한테 철석같이 붙여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악마의 눈물, 여친이 흘리는 눈물은 악마의 눈물이었습니다. 본인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까지 흔들어 놓았네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장에 오신 하객들과 아내의 회사에 아내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모두 공지하였습니다. 아내가 유부남과 바람나서 이 꼴이 났다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라도 안 하면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3일 내내 잠 한숨 못 자다 결국 마음의 병이 크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헛것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심리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며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여친, 아니 그 지 이기심에 사람 수백 명을 곤란하게 만들고 희대의 사랑에 빠진 척 지 혼자 드라마 찍은 그 쓰레기 같은 전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정신이 완전 나갔다고 하네요. 약간 삔또가 나간 그런 사람. 에휴, 사랑 그놈의 유부남과 함께한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지 인생까지 바쳐서 그딴 짓을 했는지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처해서 본인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잠깐 회사를 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이 글을 읽으시면 제 지인분들은 제가 누군지 눈치채실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이 녀석이 인터넷에 글 쓰면서 감정 털어내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기속됩니다.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뒤에 나오는 영상 버튼을 눌러주세요.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내기 유부남입니다. 저와 아내는 친한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서 2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다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종교 문제였습니다. 종교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냥 인터넷에서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에게도 생기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성향이 다르듯 종교도 다를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참 교회는 달랐습니다. 전도라고 하여서 다 같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3고대를 돌고 있습니다.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근무 스케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시간대가 새벽, 낮, 밤 등 다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잔업을 하면서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일요일 새벽에 퇴근하는 교대일 때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씻고 잠을 자야 저녁에 또 출근을 할 수 있는데 아침 10시쯤 한창 자야 되는 시간에 연락을 해서 교회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였지만 연애 초반에는 이해를 한다며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하더니 나중에는 제 입장을 모르쇠한 채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라도 꺼놓고 잠이라도 자면 한동안 삐져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해서 교회를 가면 졸고 있는 것이 일상이었고 예배 끝나면 밥 먹자, 카페 가자, 영화 보자, 그렇게 데이트인지 고문인지 모를 것이 끝나고 집에 옵니다. 조금 쉬었다가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다가 졸아서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약속했지만 그것도 몇 주만 그럴 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둘 다 나이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딱히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정 교대 근무 기간에 잠을 못 자고 교회를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부분을 약속해주지 못하면 정말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약속을 지켜준다고 하였지만 아내보다 예비장모님이 더 열혈교회 신도이기에 더 걱정이었습니다. 가끔 뵙는 자리에서 종교에 관해서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결혼 전 주말에 교회 가자고 저희 집 앞에 아내와 찾아와서 기다리신 적도 있습니다. 상견례 날에 저희 부모님도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도 나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었으니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상견례 중에 교회 이야기를 꺼내셨고 교회를 다녀도 관계는 없지만 밤새 일하고 와서 밤에 또 출근하는 애한테까지는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비장모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면서 교대에 관계없이 주말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가자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약속과 사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입니다. 장로, 집사, 이런 직급에 올라가야 한다는 둥, 성가대 및 주차 관련 봉사활동도 하는 게 좋다는 둥, 매주 일요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내에게 결혼 전에 종교 관련해서 강요 및 부담 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묻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 하면 좋다고 알려주는 것뿐이지 오해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런 말씀을 하시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뭐 하냐면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면 좋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아니면 뭔가요? 아내도 장모님도 원하시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녀볼까 생각을 하여도 지금도 저렇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데
막상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은 요구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눈과 귀를 닫고 매주 주말을 맞이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등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말과 글들이 다 좋고 살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요를 받으니 종교에 대한 생각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교회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들만 봐도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교회 사람들 같고, 주차시설 구비하지 않는 채 신도들만 오라고 하는 교회도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운전하고 지나가는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교대 돌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구역 예배라고 해서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쉬는 것, 주말에 마음 편히 쉬는 것,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지켜지지 않은 결혼 생활에 너무 힘이 듭니다. 꼭 교회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